첫 번째 우리가 경우의 수를 배울 때 너희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합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고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또 곱의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우게 돼. 이 사실상 어떤 뭐 법칙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뭔가 있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냥 m가지랑 n가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더하는 경우들이 있어. 좀 이따 예시를 볼 거야. 어떨 때는 얘들아 더할 때가 있는데 또 어떨 때는 얘들아 우리가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곱할 때도 있다는 거지. 요거 자체가. 근데 이거는 좀 명확하게 아직 하지 않더라도 사실 너희가 뭐 집합에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니네 그 제일 최근에 배웠던 수업에서는 함수의 개수 구하는 수업 같은 거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 그거 할 때 보면 너희가 솔직히 더해야 될 때 잘 더하고 곱해야 될 때 잘 곱해. 내가 함수로 한번 예를 들어줄 테니까 한번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얘들아. 함수 그 개수 세는 문제 갖다가 내가 한번 좀 보여줄게. 여기 화면만 한번 봐보세요. 얘들아. 화면만 보시게 되면 니네 이런 문제 풀었었어. 정의역에 1, 2, 3이 있고 공역에 뭐 1, 2, 3, 4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문제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너희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함수라는 거 1의 선택 초이스 가지수가 몇 가지야? 1은 몇 가지 중에 4가지 중에 화살을 쏠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1의 선택 가지수가 4가지야. 그 다음에 너희가 2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도 몇 가지야? 4가지고 3의 선택 가지수도 4가지여서 뭐 별말 없이 얘들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곱했단 말이야. 1과 2가 3이 얘들아 동시에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 맞아? 솔직히 얘들아 4, 4, 4를 더하면 12고 곱하면 64인데 우리가 별말 없이 얘들아 곱했어. 솔직히 얘들아 우리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직관은 좀 필요해. 이거는 또 왜 엄밀히 정말 곱할 것인가로 가게 되면 또 일이 커져. 그치? 별일 없이 곱했고. 근데 내가 너희한테 얘들아 상수함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상수함수의 개수야. 그러면 너희가 1, 2, 3이 다 누구한테 몰빵해? 다 1한테 몰빵하는 거 몇 가지? 한 가지 구했어. 한 가지. 다 누구한테 몰빵하는 거? 1한테 몰빵하는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다 누구한테 몰빵하는 거? 다 2한테 몰빵하는 거. 다 몇한테? 다 3한테 몰빵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누구나 다 1, 2, 3이 다 4한테 몰빵하는 가지수가 니네가 방금 1한테 몰빵하는 거, 2한테 몰빵하는 거 한 가지, 3한테 몰빵하는 것도 한 가지, 4한테 몰빵하는 것도 한 가지 해서 1111 구했지. 곱하지 않았잖아. 일단 더하지 않았어 방금? 그럼 별일 없이 그냥 그럼 1한테 쏘는 거랑 뭐 2한테 다 쏠 수도 있고 3한테 쏠 수도 있고 4한테 쏠 수도 있고 각각이 다 몇 가지야? 한 가지씩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이것들을 우리가 다 더한단 말이야. 따로따로 애들아 있는 경우들은 다 더한다고. 조금 더 얘기해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뭐 어떠니 너희가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라는 게 곱해야 될 때 곱하고 더해야 될 때 더한다가 일단 그 원칙이야. 정말 별거 없단 말이야 당장은. 내가 요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 니네 항상 나오는 게 이게 지금 주사위를 또 우리가 빼먹고 갈 수가 없어. 이 주사위라는 것을 한번 던져볼 건데 얘들아. 주사위 나중에는 내가 여기서 진짜 랜덤 주사위 던지는 것도 막 보여줄 거야. 핸드폰 어플 중에 주사위 던지는 거 있더만. 그렇지 않냐 얘들아. 막 던지는 거 보여주고 막 할 건데 니네가 주사위를 던질 때, 자, 주사위 A랑 주사위 B가 있어. 주사위는 그리진 않을게. 별로 품질이 좋을 것 같지 않으니까. 머릿속에서 주사위 하나, 주사위 2개가 있어. 던져. 1부터 6까지 나와. 자, 내가 니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두 눈의 곱이. 그러니까 눈. 나온 숫자를 우리가 눈이라고 하지 않냐? 그것도 왜 눈이라 그러냐? 아무튼 눈이라고 할 거야. 두 눈의 곱이 홀수일 경우를 구하여라.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A에서 나온 눈깔이랑 B에서 나온 눈깔을 곱해서 얘들아 뭐가 나오는 거야?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야 홀수라는 게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없는 거 맞아? 그러면 A 주사위가 1 아니면 3 아니면 5의 눈이 나와야 되지. B 주사위도 1 아니면 3 아니면 5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몇 가지야? 3가지고 여기도 몇 가지야? 근데 니네 애들아 알아서 곱한다고 곱해서 몇 가지라 그럴 거야? 9가지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 맞아? 주사위를 2개 던졌을 때 두 눈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다? 9가지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야. 혹은 내가 이번에는 두 눈의 합이 주사위 2개 던졌는데 두 눈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어.
두 눈의 합이 5인 거야. 5. 그러면 얘가 1 나오고 몇 나오는 거? 4 나오는 거. 또 뭐 있니? 2 나오고 3 나오는 거. 3 나오고 2 나오고 4 나오고 1 나오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우리가 말 그대로 세지 않니? 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희가 얘들아 당장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때문에 어떤 뭐 이렇게 좀 어려울 것 같은 현혹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곱해야 될 때 알아서 잘 곱하고 더해야 될 때 알아서 잘 더한다. 그 원칙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더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더 봐야 되는 게 있고 곱의 법칙은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연속적으로 일어날 때 우리가 얘들아 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랑 관련한 마지막 얘들아 가장 대표적인 예시 문제 하나만 내가 들어주고 일단은 나머지 내용들은 문제로 이야기를 좀 할까 해. 우리가 여기 또 늦은 시간에 또 이렇게 여기 온다고 애썼는데 자 A가 뭐 여기를 집이라고 할까 우리가 집에서 뭐 집에서 왔을 수도 있고 다른 학원에서 왔을 수도 있는데 집에서 여기까지 와야 돼. 우리 창균의 학원까지 와야 돼. 맞니 얘들아? 여기까지 와야 돼. 근데 보니까 버스가 얘들아 비싼 버스 노선이 3개 있다 치자. 비싼 버스가 그 광역버스라고 해서 좀 비싼 거 있지 그치? 요즘에 겁나 비싸더만 뭐 얼마냐 얘들아 나는 안 타봐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 다음에 좀 파란 버스는 조금 좀 싼 버스가 이제 초록 버스인가? 또 우리 때는 막 그런 게 있었어 얘들아. 버스 탄 지가 졸라 오래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타다가 카드 넣는 거 아니야? 또 오랜만에 타서 그럴 때 있지 않냐? 버스 카드 이렇게 거기다가 돈통에다가 넣는 사람 많잖아. 그래서 삑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탁 넣었어 보면은 어떻게 해주나? 빼주나? 종점까지 가야 되나? 그래가지고 졸라 쪽팔리겠다 그치? 그래서 그냥 타던 사람이 타야지 이것도 얼마나 쪽팔릴까? 아저씨가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집에서 얘들아 여기까지 오는데 잘 봐봐. 너희가 광역버스 노선이 3가지가 있고 비싼 버스가 3가지가 있고 좀 마을버스 타고 오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너희가 집에서 학원까지 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이랑 1을 니네 곱하니 더하니 분명히 3가지랑 2가지를 더해서 몇 가지라고 해? 5가지라고 그냥 알아서 5가지라고 하지 않아? 이게 합의 법칙이야. 이걸 엄밀하게 가보게 되면 얘들아 잘 봐봐. 합의 법칙이라는 건 이런 거라 그랬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나면 안 돼. 니네가 얘들아 학원에 오는데 빨간 버스랑 마을 버스를 찐따처럼 얘들아 2개 타진 않을 거 아니야. 탔다가 내렸다가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뭐 찐따가 아니면 뭐 신호 대기하고는 창문을 넘어간다든지 뭐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일 때 너희는 알아서 더하게 돼 있어.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볼게. 집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학원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중간에 어디 들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간에 죽으려고 PC방을 들렸다 오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세 가지. 집에서 PC방까지 얘들아 버스가 3가지가 있고 만약에 PC방에서 얘들아 여기까지가 2가지가 있다. 그럼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여기가 얘들아 3가지고 여기는 2가지야. 맞냐? 그러면 우리는 앞에 있는 3가지랑 뒤에 있는 2가지를 뭐 한다라는 거야? 그냥 곱해서 6가지라고 분명히 하거든.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를 얘들아 곱의 법칙이라고 하고 이걸 왜 곱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지를 조금 엄밀하게 내가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 내가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 여기다가 좀 색깔 바꿔가지고 버스가 3개가 있지. 빨간 버스 3개 있는 거 맞아. 내가 이것을 뭐 A 버스랑 이렇게 오염된 주황색이야. A 버스, B 버스, C 버스라고 할게. 그 다음에 너희가 초록색 2가지를 뭐 1번 버스, 2번 버스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게 되면 너희가 집에서 학원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일일이 나열하면 다음과 같아. 잘 봐 얘들아. 먼저 A 버스를 탄다 치자. A를 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얘들아 1번을 타거나 아니면 몇 번을 타? 2번을 타게 되는 거 맞아? 1번을 타거나 2번을 타거나. B 버스를 탄 다음에도 1번 타거나 2번 타거나 또 C 버스 다음에도 얘들아 1번 버스 아니면 2번 버스를 타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각각 2가지인 게 총 몇 가지가 있어? 총 3가지가 있으니까 2 곱하기 3 혹은 3 곱하기 2다 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곱의 법칙이라는 건 이런 어떤 그림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왜 곱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또한 얘들아 이 그림을 너희가 얘들아 내가 지금 이 그림 그린 거 있지? 이 그림을 우리가 수형도라고 할 거고 조금 있다가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수형도. 알겠니? 경우의 수를 일일이 셀 건데 셀 때 이렇게 짝대기 그려가지고 세는 거. 이것을 이름도 있어. 수형도라고 해. 굉장히 유명해. 맞아. 우리가 경우의 수를 어떨 때는 좀 노가다 떼어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 잘 세줘야 되는 게 분명히 있고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그 하필이면 내일 좀 있으면 내일이야. 그치? 이제 수능을 보는데 아까 전에 이제 고3 애들 와가지고 질문할 때도 이 셀 때 얘들아 항상 이 불안한 게 있단 말이야. 수학은 주관식이 있지. 그리고 주관식은 얘들아 999까지 마킹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찍어서 맞춘다는 게 솔직히 굉장히 힘들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거 셀 때 뭐 어떨 때는 물론 뭐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세는 친구들도 꽤 있어. 그냥 선생님 틀리면 어떻습니까? 뭐 깎이면 되지 뭐 그냥 뭐 저는 편안히 셉니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이 고3 애들은 막 진짜 하나하나 셀 때 정말 그 피말리게 세는 거 있지. 한 26번이나 7번이나 막 셀 때. 맞니? 그거 하나 때문에 좀 정말 최상위권 애들도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앞으로 경우에서 셀 때 뭐 수영도를 세는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을 배우게 될 텐데 조금 세야 되는 경우에는 꼼꼼하게 얘들아 세주기를 원하고 일단은 너희한테 내용적으로 내가 가르친 것은 그 뭐 사실상 경우에서에서 가르친 건 내용은 이건 두 개밖에 없어. 합의 법칙이라는 게 있고 얘들아 곱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얘들아 여기 유형 보게 되면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연습 좀 한 다음에 약수의 개수에 대해서 내가 니네한테 이야기 해줄 거야. 어떻게 구하는지. 공식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안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에 외우게 될 거고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문제를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얘들아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다. 어떤 돈을 줄 때 우리가 똑같이 10,000원을 주더라도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줄 수도 있고 5,000원짜리 두 장으로 줄 수도 있고 뭐 개빡치면 100원짜리 100개 줄 수도 있고 뭔 말인지 알아 얘들아. 그래서 뭐 이렇게 아빠한테 가서 아빠 PC방 가게 10,000원만 했는데 이렇게 흔쾌히 10,000원짜리 꺼내줄 수도 있지만 빡치면 10원짜리로 얘들아 1,000개 줄 수도 있는 거 맞아? 요거 이해돼? 금액으로 보면 얼마야? 10,000원으로? 똑같은데 방법으로 보면 어떻다라는 거야? 다르다라는 이런 측면에 대해서 대표적인 얘들아 문제를 풀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방정식의 여기서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의 해의 개수 어느 정도 얘들아 내가 노가다 하는 것들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문제들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이제 순열 NPR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너희가 물론 단원으로 보면 경우에서 먼저 하고 순열을 이제 문제 좀 풀고 순열하는 게 맞긴 한데 오늘 순열에 관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볼 거야 얘들아. 순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열에 대해서 너희가 뭐 이웃하는 순열이네 뭐네 어차피 이것들은 내가 문제로 보여줄 것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뭐 다른 단원 배울 때처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예의상 하나 넣어놓은 거고 오늘 이제 순열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한 후에 순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가 너희가 이번 시간의 메인은 아니지만 조합이랑 비교하면서 항상 이야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너희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는 좀 본격적인 거니까 잘 좀 들었으면 좋겠어 얘들아. 이거는 화면을 한번 좀 봐봅시다 얘들아. 다른 화면을 띄워가지고 좀 봐볼게. 정말 소환이 돼야 되는데 소환이 돼. 내가 너희한테 얘들아 순열이랑 조합에 대해서 가르칠 건데 순열과 그 다음에 뭐 조합을 좀 비교해야 되니까 뭐 이런 표시를 쓸까? 조합. 이거에 대한 개념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중학교 한 2학년 2학기 때 우리가 배웠던 이제 경우의 수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이야기를 해. 너희한테 5명의 학생들이 있어. 순열이라는 것은 5명의 학생들 중에서 반장이랑 부반장 뽑는 경우. 반장이랑 부반장. 얘들아 반장이랑 부반장이랑 똑같니 다르니? 분명히 다른 거 맞아. 이왕이면 얘들아 부반장 할 바에 뭐 하는 게 나아? 반장하는 게 제일 나은 거 맞아? 이해돼? 야 나 고등학교 때 얘들아 내가 회장 될 때도 나도 막 생각해서 부회장 되는 바에 아예 떨어져라. 개빡치잖아 얘들아. 2인자가 제일 짜증나는 거 아니야? 맞니 얘들아? 1인자 해야지 그치? 그래서 막 이렇게 되게 조마조마했던 그런 일들이 있어. 조합!
조합이라는 건 너희가 중학교 때 대표 2명 뽑는 거. 대표 2명. 그러니까 대표라는 것은 솔직히 뭐 김 대표나 이 대표나 이 대표나 김 대표나 상관이 없는 어떤 동등한 위치로 이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말할 때 이렇게 엄마 아빠 나 반장 됐어. 뭐 어이구 내 새끼 나오는데 부반장 됐어. 그러면 조금 살짝 아쉽지 축하는 받아도. 근데 대표야. 나 대표 됐어. 뭐 몇 명인데 2명인데 똑같은 대표야. 그러면 뭐 잘했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아쉬움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반장과 부반장은 5명 중에서 2명을 뽑았을 때 그 둘의 구분이 되는 거지. 그 둘을 구분해 줘야 돼. 근데 대표 2명은 어떠니 얘들아? 5명 중에 2명을 뽑았을 때 그 2명이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되질 않아. 이 말 이해돼? 그래서 너희가 중학교 때 어떤 걸 배웠냐면 자 얘들아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는 경우에서는 5명 중에 1명을 뽑아서 걔를 반장을 시켜. 그럼 나머지 몇 명 남아? 4명 남지. 그 4명 중에 얘들아 또 몇 명을 뽑아서 1명을 뽑아서 부반장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너희가 5명 중에 누구를 반장시킬까라고 정하는 가짓수가 몇 가지야? 선택지가 몇 가지야? 5가지가 되는 거 맞니? 자 반장이 뽑히고 나면 몇 명 남아? 4명 남으니까 누구를 부반장 시킬까? 라고 이야기하는 초이스 가짓수가 몇 가지야? 4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얘들아 너희가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게 5 곱하기 4라고 배웠는데 우리가 대표 2명을 뽑게 되면 5명 중에 1명 대표를 시켜.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중에 대표를 시켰어. 만약에 얘들아 김 대표가 먼저 뽑히고 뭐 이 대표가 뽑혔다라고 생각을 하자. 근데 얘들아 이 대표가 먼저 뽑히고 그 다음에 김 대표가 뽑혀도 상관이 있어 없어? 이 사실상 그 둘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몇으로 나눴다 우리가? 2로 나눴단 말이야 얘들아. 이건 2로 나눴다고. 이 말 이해되니? 그래서 너희가 얘를 일반화 시켰을 때 우리가 순열과 조합을 너희가 이런 용어들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운 후에 이걸 배우긴 하겠지만 너희가 구분을 하자고. 잘 봐. 뽑았어. 5명 중에 몇 명을 뽑았어 여기는? 2명을 일단 뽑아. 그 2명의 애들아 어때? 순서를 매기니? 안 매기니? 순서를 매겨야 되는 거 맞아? 그 둘을 구분해줘야 돼. 근데 너희가 대표 2명이면 5명 중에 2명을 뽑지. 뽑고 나서 얘들아 어때? 매겨 안 매겨? 안 매겨. 그냥 끝. 이 말 이해돼? 뽑는 순간 그것으로 경우의 수가 끝나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얘들아 우리가 순열이라는 건 몇 명 중에서 얘들아 일부분을 뽑아. 뽑은 후에 어때? 배열까지 해주는 거지. 너는 1등, 너는 2등 이런 식으로 배열까지 해주는 거 맞아? 근데 조합은 어떠니? 뽑고 나서 그냥 끝. 뽑는 순간 그냥 끝. 됐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너희가 얘를 우리가 기호로 뭐라고 쓰냐 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써주고 할게. 아이고 이게 아니네. 소환소리 얘들아. 좀 아직 스킬이 부족해서. 난 이걸 소환하고 싶었어. 잘 소환이 안 돼 근데. 그렇잖아. 아무튼 봐봐 얘들아. 니네 그 보게 되면은 이 순열이랑 조합을 우리가 수식으로 어떻게 쓸 거냐 하면 NPR이라는 어떤 수식을 쓰게 될 것이고 좀 더 부연 설명할 거야. 조합은 NCR로 쓸 거야. 뭐 배운 친구도 있고 처음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뭐 아무튼 이번 시간엔 자세하게 할 거니까 이거 비교를 한번 해보자 이거야. 요 N과 R은 좀 조그맣게 쓴 거야. 여기 오른쪽에 N과 R도 조그맣게 쓴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N개 중에서 R개를 뽑은 후에 나열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N명이 있는데 그 중에 R명, 아까는 얘들아 반장, 부반장이니까 몇 명 되는 거야? 2명 되는 거 맞아? 조금 전의 상황은 OP2로 봐줄 수가 있는 거지.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 뽑은 다음에 나열을 해. 너가 반장할 거야? 너가 부반장할 거냐? 나열까지 하는 거야. 됐니? 근데 NCR은 좀 전에 얘들아 대표 뽑는 게 얘들아 OC라고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 뽑잖아? 그럼 너네들이 대표 끝. 걔네 둘은 구분이 돼 안 돼? 구분이 되지를 않는 것들. 분명히 얘들아 어떤 순간에는 이거 얘들아 나열하지 않아야 되는 순간도 있고 분명히 얘들아 나열을 해야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어. 이해돼?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걸 순서가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 반장과 부반장은 순서가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건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뽑는 순간 게임 끝나는 게 조합. 순열이라는 건 뽑고 나서 그 다음에 뭐도 해야 돼? 걔네들을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 거 맞아?
뽑아.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5명 중에 2명 안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결선 투표를 한다 칠까? 내가 반장인지 부반장인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 맞아. 이게 순열인데 조합은 그냥 게임 끝나는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이게 생각보다는 힘들어. 이게 순열의 상황인가 조합의 상황인가가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얘들아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게 될 텐데 맞니? 우리가 순열과 조합은 순서가 있으면 이제 순열이라고 쓸 거고 순서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순열 NPR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하게 되면 왼쪽 모니터랑 좀 같이 봐보세요. 여기는 뭐 간단하게만 나와 있는데 자 얘를 정확하게 얘들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까지 하게 되는 거 맞니? 3명일지 4명일지 몰라. 아무튼 나열까지 해야 돼. 정확한 표현은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얘들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뽑아야 돼. 반에 얘들아 n명의 친구들이 있다면 당연히 한 반에 있는 n명의 친구들은 서로 다 다른 친구들이겠지. 맞니? R명을 뽑을 건데 얘들아 어떤 애가 반장도 하면서 부반장도 하면 안 되잖아. 독식하면 안 되잖아. 한 명이 반장했으면 걔를 제외한 나머지 애가 뭘 해야 돼? 부반장, 혹은 뭐 서기, 총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는 뽑는데 얘들아 r개를 뽑아서 여기서는 얘들아 중복이 허용이 안 된다 이 소리야. 중복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중복이라는 건 똑같은 애가 2번 이상 뽑히는 거 있냐 없냐? 없다는 걸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에 쓰다. 나열하는 경우에 쓰다. 정확히 말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 일부분. 당연히 r은 n보다 작거나 같겠지. 맞니? 뽑아서 걔네들을 나열까지 하는 거야. 자, 1번이 누구, 2번이 누구, 3번이 누구 이렇게 나열까지 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NCR이다 라고 이야기할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나열만 없어지면 얘들아 나열만 좀 없어지면 나열만 싹 없어져서 R개를 뽑는다 라고 끝나게 되면 뭐가 되는 거고 NCR이 되게 되는 거고 이 말 무슨 말인 줄 알겠니 얘들아? 나열이 있으니까 지금은 순열이 되는 거야. 알겠니? 조금 글씨를 내가 좀 잘 쓰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여자 선생님들은 되게 잘 쓰던데 글씨가 좀 찐따 같아도 얘들아 좀 이해해줘. 아무튼 알아는 볼 수 있지 않겠니, 그치? 아무튼 그렇게 좀 해주고 아무튼 너희가 뭐 동영상 다시 한번 너희가 찾아볼 때도 사실 지금부터가 메인이야. 그러니까 순서 있는 게 순열이고 순서 없는 게 조합이니까 경우의 수를 빠르고 정확하게 막 구해볼 거야. 그러니까 NPR, 그러니까 n개 중에 알게 뽑아서 나열하는 것도 있고 나중에 NCR 같이 막 짬뽕 돼가지고 문제 나오는 것들도 있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배워보자 이런 건데 자 너희가 내가 NPR의 계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이제.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숫자 카드가 있어. 6까지 해버리자. 6까지 숫자 카드가 6개가 있어. 내가 너희한테 이 숫자 카드 6개를 활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숫자 카드는 한 장씩만 있다라고 봅니다. 숫자 카드가 여러 개 있으면 중복은 허용이 되지. 중복 허용되는 건 우리가 아주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근데 지금은 1, 2, 3, 4, 5, 6 카드가 한 장씩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4자리 자연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소리야. 그럼 경우의 수가 잘 봐봐. 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우리 앞에 서로 다른 몇 개의 카드가 존재하니 6개의 카드가 존재를 해. 그 중에 몇 개를 먼저 뽑아야 돼. 마음에 드는 숫자 4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뽑고 끝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나열까지 해줘야 되는 거 맞아? 분명히 뭐 예를 들어 1234랑 4321은 전혀 다른 숫자가 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너희가 얘들아 6개 중에 4개를 뽑았는데 뽑아서 얘들아 뭐 해야 된다? 나열까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한테 준 이 상황은 6P4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야. 6개 중에서 4개를 뽑아. 뽑은 다음에 4자리 수니까 나열까지 해줘야 되지. 그러면 경우에서 한번 구해볼게. 첫 번째 1000의 자릿수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중에 몇 개의 스티커 중에 몇 개의 숫자 중에 여기다 쓰니 6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니? 3개 자리는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쓰겠지. 또 나머지 몇 개 중에 4개의 카드 중에 하나 붙이겠지. 3개의 카드 중에 곱할 거 아니야.
동시에 혹은 연속적으로 이러니까 우리가 곱한단 말이야. 6p4를 계산해 보니까 몇부터 시작해서 6부터 시작해서 곱해. 근데 6부터 얘들아 하나씩 작은 수를 곱해. 6 다음에 5 곱하고 5 다음에 4 곱하고 4 다음에 3을 곱했어. 몇 개 곱했어? 몇 개? 총 숫자의 개수가 몇 개 되게 곱했어? 4개 되도록 곱하게 된 거 맞니? 이게 뭔 말인 줄 알겠니? 그래서 너희가 얘들아 6p4 이 상황이 6p4인 것도 알아야 되는데 6p4의 계산법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괜찮아? 만약 얘들아 조금 빠르게 세 자리수 만들면 어떻게 돼? 세 자리수 몇 곱하기? 6 곱하기 몇 곱하기? 5 곱하기 몇 곱하기? 그럼 얘들아 6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게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는 거 맞아. 이건 분명히 어떤 이 순서가 상관이 있는 거지. 맞아. 숫자 카드를 우리가 이제 배열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넘어가도 괜찮니? 그래서 얘를 좀 일반화를 시켜보게 되면 우리는 사실 뭐 이런 거 하나 하고 아까 10p 이런 거 하나 먼저 해주고 아까 10p5 한번 구해볼까? 니네 뭐 어떤 계산법인지 좀 이해가 되냐? 내가 6부터 숫자 몇 개 곱하는 거야? 3개 곱하게 되는 거니까 10p5는 10부터 숫자 몇 개 곱하게 되는 거야? 5개를 곱하게 되니까 10 곱하기 몇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까지 곱하게 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만약에 뭐 21p3이다. 그럼 21에다가 몇에다가 20에다 몇에다가 19까지 곱하게 되니까 p의 계산법은 뭔지 알겠어요. 내가 만약에 얘들아 너희한테 5p2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5 곱하기 몇? 4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0가지가 되는 거 맞아. 일반화 시켜봅니다. npr을 계산을 해보게 되면 몇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해야 돼? r개를 곱해야지 돼. 맞니? 이걸 수식으로 쓸 수 있어야 돼. 잘 봐. 처음에 n이야. 그 다음에 하나 작은 건 n -1이지. n보다 하나 작은 게 n-1이지. 또 하나 작은 건 n-2. 이게 몇 개 곱해야 되는데 얘들아 이게 몇 개가 되도록 곱해야 돼? 총. 이게 r개가 분명히 돼야 되거든. 그럼 마지막에 도대체 얘들아 몇 가지 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쓸 수가 있어야지 돼. 내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너희한테 자, 맨 앞에 있는 요 n 보이니? n을 내가 이렇게 써볼까? n 빼기 0이라고 굳이 써볼게. 맨 앞에 있는 n을 n 빼기 0이라고 해도 괜찮아. n은 n 빼기 0이야. 그 다음 건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3. 그럼 잘 봐. 가다가 n 빼기 내가 9까지 썼다 치자. n에서 9 뺐어. 9 뺐어. 그러면 노란색 몇 개야? 9개야 10개야? 괄호가 9개야 10개야? 10개 되는 거 맞아? 1부터 9까지가 몇 가지야? 9개인데 앞에 몇부터 시작했으니까 0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10개 되는 거야. 지금 이 노란색 몇 개라고 이 괄호 몇 개라고 이 5개 죽여버릴 거야 얘들아. 몇 개라고 해. 점점점 있으니까 몇 개야 총? 10개 쓰게 된 거 맞아. 만약에 더 가다가 내가 여기서 끝냈어. 만약에 이렇게 끝냈어. 그러면 몇 개야? 나 지금 몇 개야? 괄호가 몇 개야? 25개가 되는 거 맞아? 마지막으로 얘들아 내가 31살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 그럼 어떻게 돼 얘들아? 1부터 31까지인데 앞에 몇이 있어? n 빼기 0이 있으니까 30 몇 개야? 32개가 되는 거 맞아? 이 말 이해돼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조금 요거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 만약에 내가 딱 50개만 하고 싶어. 50개만 쓰고 싶어. 50개만 쓰고 싶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써줘야 돼? n-49라고 써줘야 되는 거 맞아? 그래야 50개인 거 맞아? 만약에 얘들아 77개만 쓸 거야. 77개 몇 써? 76을 써줘야 되는 거 맞아? 이건 n자다. 76 빼야 되는 거 맞아? 여기 몇 개래? 여기 위에 몇 개래? 위에 얘들아 흰색 다시 봐봐. 몇 개 써야 돼? 우리가 r개를 써줘야 되는 거 맞니? 그러면 n에서 얘들아 n에서 얘들아 몇을 빼야 돼? n에서 r-1을 빼야 되는 거 맞아? 니네 조금 전에 얘들아 50일 때 49 뺐잖아. 77일 때 76 뺐지. 77일 때 76 뺐지. r이면 몇을 빼야 돼? r 빼야 마이너스를 빼야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우리가
npr의 첫 번째 계산 n의 n-1에 n-2 점점점 누구나 쓸 수 있는데 n-r 더하기 1 이거 전개하면 n-r에 더하기 1이 되는 거 맞아? 됐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는 계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야. 여기 나와 있는 건. 알겠니? 너희가 분명히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냥 어떤 수열의 계산을 수식으로 다루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야. 너희가 설마 뭐 OP3을 못 구할까봐. 알겠니? 뭐 CP4를 못 구, 뭐 그거 계산 못할까봐 가르치는 게 아니야. 너희는 이 노란색 계산법을 완벽하게 알 수 있어야지 돼. 특히나 내신을 앞둔 시점에서 뭐 무조건이 되겠지. 굉장히 장난말을 칠 거니까. 됐니? 그래서 이게 너희가 뭐가 부담스러운지 나도 알아, 얘들아. 너희가 숫자 개수를 셀 때 대충 몇 개인지는 잘 세더라도 그게 정확히 몇 개인지를 세려면 이게 힘들다고. 만약에 얘들아 사슴이 11월 5일 날에 여친이 생겨서 11월 12일 날에 깨졌어. 사슴이요? 응, 사슴이라고 있어 찾아보면. 자, 5일부터 12일까지 사귀었어. 그럼 얘들아 우리가 원래 사귀면 사귄 날을 1일이라고 치잖아. 깨진 날도 사귄 걸로 치나? 사귄 걸로 쳐야지. 아무튼 12시 넘어서 깨졌으니까 사귀다가 깨진 거니까 하루라도 더 사귀어야지 쪽팔리잖아, 그지? 그래서 너희가 이제 며칠 사귄 거야? 5일부터 10일까지 며칠 사귄 거야? 대충 일주일이긴 한데 정확하게 말하면 며칠 사귄 거야? 세보면 편하지. 5, 6, 7, 8, 9, 10, 11, 12 며칠 사귄 거야? 8일 사귄 거 맞아? 어떻게 구해 얘들아? 12에서 5 빼면 망할 7 나오거든? 이해돼? 그럼 또 하나 더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숫자 개수 세는 게 분명히 부담스러운 건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 복습을 할 때 너희도 이게 만약에 아까 전에 썼던 거 n에 n-1 해가지고 내가 30개만 하고 싶으면 30개만 하고 싶으면 30보다 하나 작은 거 써주면 되는 거지. 30보다 하나 작은 거. 그래서 r보다 하나 작은 걸 써서 그냥 마이너스 그 괄호만 풀어준 거야. 알겠니? 저기 있는 거 그냥 외운다기보다 이 개수에 대해서 명확하게 복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건 지우고 얘를 이제 변형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거야. 이거 위로 올려놓자. 일단은 일단 뭐 NPR 계산의 첫 번째 계산은 저기다 갖다 놓고 두 번째가 이제 니네 이거 나올 때마다 이거 내가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느낌표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참 이거 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먼저 한번 쓸 건데,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n이라고 하고 n 팩토리알, 우리가 이 느낌표를 팩토리알이라고 읽을 거고, 한국말로 얘들아 계승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야. 이건 용어는 알아둬야 되는데, n하고 느낌표를 하게 되면 약속이 뭐냐 하면 n부터 n-1, n-2, n-3 계속 하나씩 작아지는 거야 얘들아. n-2, n-3 그럼 작아지다 보면 언젠가 얘들아 뭐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가지 않겠니? 계속 하나씩 작아지다 보면 언젠가 1이 나오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가 n 하고 얘들아 느낌표를 하고, 사실 n은 계승이라고 읽는 게 얘들아 교과서엔 그렇게 돼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수업을 들을 때 n 팩토리알로 읽을 거고, n 팩토리알도 너무 길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n 팩이다, 뭐 3팩이다, 2팩이다, 4팩이다 이런 식으로 줄여서 읽어. 어차피 시험에 뭐 말하기 평가가 나오진 않으니까. 알겠니? 그냥 우리는 이제부터 뭐 n 팩이다, 3팩이다. 내가 니네한테 나중에 이거 까먹어서 막 이런 애들 있다 그랬지 얘들아. 3팩토리알의 느낌표니까 감탄사처럼 읽는 새끼들 있단 말이야. 까먹어서 이렇게 3! 뭐 이런단 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나중에 까먹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니네 안 그럴 것 같냐 얘들아. 내년에 막 복습할 때 니네 이거 끝나고 확통 배우려면 되게 한참 남았거든. 알겠니? 그래서 뭐 이런 거야. 내가 지금 31살이니까 뭐 한 7, 8년 전인가? 그래서 애들이 자꾸 시끄럽게 읽는단 말이야. 이렇게 2, 3! 뭐 해가지고 뭔 지랄인가 했는데 걔네가 그거였어요. 그거 깜짝 놀랐네. 무슨 말해? 그래서 요렇게 좀 읽어주고, 요거는 그 지워버리고 얘들아 어디였어? 연습을 좀 해보자. 예시를 한번 들어줄게. 자, 3팩토리알은 뭐랑 똑같니? 3 곱하기 2 곱하기 1 몇 되는 거야? 6 되는 거 맞아? 4팩토리알은 얘들아 4, 3
2, 1 몇이야? 24. 5팩토리알은 이게 쓰려고 보다 보니까 얘들아 5팩토리알은 위에 거에다 5 곱해주면 되는 거 맞아? 위에 거에다 5 곱해주면 되는 거 맞니? 그래서 바로 몇 되는 거야? 120이 되는 거고. 다시 봐봐. 6 팩토리알은 또 위에 거에다 6 곱해주니까 720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우리가 팩토리알 갖다 이런 것도 얻을 수 있어. 너희가 봐봐라. 11 팩토리알은 10 팩토리알에다가 11을 곱하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거 맞아? 요것도 얘들아 수식 계산에 많이 나와서 일부러 내가 보여주는 거거든. 11 팩토리알은 19, 87, 65, 4, 3, 1 앞에다 뭐만 붙여주면 되니까 11만 붙여주면 되지.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멋있게 나타내면 n 팩토리알은 n보다 하나 작은 게 n-1이잖아. 이 n-1 팩토리알 앞에다 뭐만 붙여주면 n 하나만 따로 붙여줘도 우리가 n 팩토리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니? 이 말 이야기 되겠니 얘들아? 요거 여기 n-부터 쭉 곱한 거에다가 n 곱하면 n 팩토리알이 되겠지. 요거 자체가. 그래서 너희가 이런 것들 뭐 헷갈리면 얘들아 19, 87, 65, 4, 3, 1이 10팩이잖아. 그 앞에 뭐만 있으면 되니까 11만 써주면 몇부터 시작하면 돼? 11부터 시작하면 되니까 11 팩토리알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뭐 요렇게 팩토리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여기다 하나 써놓을게. n 팩토리알은 n에 n-1에 n-2 해가지고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우리가 곱한 것을 우리가 n 팩토리알 혹은 n의 계승이라고 읽습니다. 됐니? 우리는 두 가지 공식을 배웠어. 맨 위에 노란색 npr의 공식을 배웠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밑에 내가 n 팩토리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두 개를 짬뽕을 해가지고 우리가 순열 p의 계산을 조금 더 색다른 계산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알겠니? 거기까지는 좀 하고 나서 얘들아 쉬면서 얘들아 쉬고 나서 문제풀이를 쫙 해야 이게 수업이 깔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 뭐 지쳤는데 얘들아 정말 니네 얼마나 행복해. 내일 단투 수업할 거 아니야 돼지들아. 그렇지 않냐 얘들아? 내일 지각하면 안 돼. 내일 지각하면 그 수능 그 책상 위에 딱지 붙이는 거 해야 돼 얘들아. 졸라 힘들어. 알겠니? 내일은 지각하면 안 돼 얘들아. 내일은 목요일 학교 안 갈 거 아니야. 니넨 다 안 가는 거 맞지 얘들아? 진짜 학교 말하면 안 되고 대땡중은 가 학교. 응 가. 저번에 태풍 와서 뭐 휴교한 적 있어? 태풍이 언제 왔어? 태풍이 왔어 얘들아? 뭐 기억도 안 나. 근데 아무튼 간에 여름에 태풍 와가지고 휴교한 거를 수능날에 보충을 한데 걔네 학교 수능을 안 보나 봐. 졸라 불쌍한 거지. 자기네 학교가 수능장으로 쓰여야 쉬는데. 그래서 학교 가던데. 그래서 막 어제 한참 돌렸네 얘들아. 그래가지고 내일도 만나는데 내일도 졸라 놀릴 거야. 니네는 다 안 가면 얼마나 행복하니 얘들아. 그러니까 좀만 거기 힘내. 오늘 요번 주는 그래도 너희한테 좀 널널한 주 아니겠니? 자 이거 다시 봐봐 얘들아. 얘를 복사해서 갖고 올 거야. 이거 계산을 좀 다시 한번 해볼 거야 얘들아. 얘를 계산을 다시 한번 좀 해봅니다. 내가 여기에다가 여기까지 딱 멈춰 있는 거지. 여기까지 멈춰져 있는 거지. 그러면 딱 흰색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NPR이 되는 거 맞아? 흰색 부분을. 그래서 n에 n-1에 n-2 쭉 써가지고 n-r에 더하기 해서 멈췄어야 되는데 오이씨 그거 하나 더 써버렸네. 뭘로? 이렇게 여기 지워놓고 할까 이렇게? n-r 더하기 1에서 내가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관성에 의해서 더 쓰게 됐어. 이렇게 n-r 빼기 1 n-r 빼기 2 이런 식으로. 다시 잘 봐. 니네 얘보다 하나 작은 게 뭐야? n-r 더하기 1보다 하나 작은 게 뭐야? 그냥 n-r이지 그치? 그러니까 딱 거기서 흰색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내가 쭉 써서 만약에 쭉 가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쭉 써버렸어. 흰색 부분까지 뭐라고 얘들아? 흰색 부분까지 뭐가 되는 거야? NPR인 거 맞아. 근데 갑자기 노란색만큼을 내가 더 곱해버렸지. 곱해버렸으면 분모에다가 우리가 어때 줘야 돼? 분모에다 다시 한번 나눠줘야지 되는 거 맞니? 분모에 나눠줘야지 얘들아 우리가 쌤 되는 거 맞아. 됐니? 쓴 만큼 나눠줘야 돼. 그래서 n-r에 n-r 빼기 1 n-r 빼기 2
쭉 가다 보면 얘들아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갈 수 있겠지. 그럼 어차피 노란색 부분은 어떻게 될 거야? 다 약분돼가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뭐 일단 약분될 거니까 지금 너희 화면에 보이는 이 부분도 뭐가 되는 거니? 이 부분도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NPR이 되는 거 맞아. 어차피 얘들아 이 부분은 이렇게 다 약분될 거잖아 얘들아. 이 부분 약분될 거니까 지금 화면에 얘들아 써있는 것들도 얘들아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NPR이다 라고 봐줄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 원래는 흰색까지만 NPR이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NPR이야. 내가 왜 일부러 이렇게 써봤냐 하면 자 얘들아 니네 이만큼 이 부분 있잖아. 이만큼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시작이 몇부터 시작을 했니 얘들아? 시작점이 n이지. 시작하는 숫자가 n이지. n부터 그냥 쭉 곱했지. 하나 계속 곱해. 어디까지 곱했어?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한대?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한다라고 방금 전에 배웠잖아. 분자가 n 팩토리얼이야 얘들아. n 팩토리얼. 몇부터 시작했다고 얘들아? n부터 시작해서 쭉 끝까지 곱했으니까 이게 n 팩토리얼이야. n부터 시작했으니까 n 팩토리얼이야. 얘들아 분모를 잘 봐야 돼. 니네 봐봐. 3 곱하기 2 곱하기를 3팩토리라고 하지. 5팩은 누구부터 시작해? 5, 4, 3, 1 곱한 게 5팩이지. 그럼 여기 뭐부터 시작했어 여기에? n-r부터 시작해서 싹 다 곱해지지 않았니? 시작이 누구라고 얘들아? n-r. 얘들아 분모는 n-r 팩토리얼이네. 맞아? 니네 얘들아 왼쪽 모니터에도 써있고 그치? 니네 프린트도 써있고 우리가 아까 전에 얘들아 위에 있는 공식은 n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한다? r개 곱한다 라고 배웠니? 근데 우리가 팩토리얼을 가지고서 요거를 하나 또 정의를 했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얘들아 무조건 외워야 돼.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증명이 돼야 돼. 그게 공부야. 알겠니 얘들아? 여기 니네 얘들아 무조건 NPR 계산할 줄 알아. 아까 수업했기 때문에. NPR은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 분명히 내가 저 위에 있는 거 이거 위에 원래 요만큼 있었던 거 있지. 내가 R개를 곱하는 그 개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냥 쌩값. 알겠니? 또한 어쩌다가 흰색 공식이 저 노란색 공식이 얘들아 이 주황색 공식이 하나가 더 추가됐는지를 분명히 유도하는 게 공부거든. 요 유도하는 게 공부야. 안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도 계속 망가져 있어. 어줍지 않게 NPR만 계산해서 물론 경우의 수 구하는 게 메인일 수는 있겠지만 알겠니? 너희가 그 NPR을 그 자체로 수 계산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 공식도 알아야 되지만은 이 공식도 분명히 알아줘야지 돼. 알겠니? 이 공식도 너희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는 저기다가 좀 붙여놓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울 건 지워버리고 얘들아. 내가 아무튼 강의 올려줄 거니까 얘들아 그런 것들은 또 잘 좀 봐볼 수 있도록 좀 하시고 또 뭐 어떤 친구들은 그 내가 일주일 뒤에 내려버리는 게 당연히 이제 그 봐야 될 때 봐야 되니까 내려버리는데 또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 올려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어떤 애들은 막 이렇게 그게 무슨 다운로드를 받았나 봐 얘들아 또 보겠다고. 근데 또 그렇게 다운로드 하는 애들이 그렇게 계속 여러 번 볼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좀 이렇게 나중에 봐야지 하고 다운로드를 받았나 봐. 니네 인강 같은 거 끊어도 일단 다운은 받아놓고 뭐 이렇게 패스 같은 거 있잖아. 1년 패스 같은 거 끊으면 프리패스 같은 거 거의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 얘들아? 나 헬스장 끄는 것처럼. 나 헬스장 언제 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지금 고민이 되는 게 나 헬스 그 락커 키 그 번호가 기억이 안 나 얘들아. 그거 내가 열어야 되는데 그 알지 얘들 내 운동화랑 들어있는 그 락커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비밀번호가 3글자거든? 9로 시작하는데 모르겠어. 그래서 카운터에 물어보면 알려주긴 하는데 졸라 쪽팔리잖아. 그 트레이너한테 저기 제가 오랜만에 와서 락커룸 번호가 95였는데 제가 뭐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얘들아 그냥 0이 없기 때문에 이제 98, 72가지야. 그래서 72번을 이렇게 해보면 되긴 하는데 거기서 또 하고 있으면 막 누가 도둑놈이 터는 줄 알고 막 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와서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그러고 있어 얘들아 가슴 아프게. 그래서 아무튼 너희가 좀 봐야 될 때 딱딱딱 얘들아 이제 좀 봤으면 좋겠어. 얼레벌레 한 달이야 얘들아 그 기말고사 보는 게. 그래서 일단 너희한테 이제 가르친 게 요건데 자 여기서 한 5분 정도 얘들 내용 설명 더 해서 니네 여기 두 번째 나온 공식들 있지 왼쪽 모니터에 나온 0팩토리얼 갑자기 뭐 0팩토리얼 얼마나 황당하니 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니까 얘는 잘 봐. 잘 봐 이거. 얘들아 5P3을 다시 계산해 볼 거야. 5P3을 계산할 때 너희가 여기를 조금 줄여서 할까? 노란색으로 줄까? 잘 봐봐. 여기 그 노란색 공식 보여 얘들아. 여기 노란색 공식 보이니? 노란색 공식. 그 다음에 주황색 공식. 노란색 공식이랑 주황색 공식해서 몇 가지가 있어? 두 가지가 있는 거 맞아. 내가 이제 노란색으로 계산합니다. 주황색으로 계산합니다. 라고 말하면 너희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줄 수 있지. 자, 흰색 분필에 집중을 합니다. 5P3을 노란색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 게 일반적이야. 몇부터 시작했으니까? 5부터 시작했으니까 내가 그거 몇 개 곱하면 돼? 5부터 3개 곱하면 되니까 진짜로 얘들아 60까지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얘를 주황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몇 팩토리알? 몇 팩토리알? 5 팩토리알을 몇 팩토리알로 나눕니다. n-r이 몇인데 n-r이 n에서 3 빼 5에서 3 빼면 2 팩토리알로 나눠서 계산하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네 얘들아 5 팩토리알이 5 4 3 2 1이지. 그거 뭘로 나누니? 2 팩토리알이니까 2 곱하기 1로 나눠주게 되는 거 맞아? 약분이 다 되면서 이것도 얘들아 몇 가지가 나와? 당연히 60가지가 나오게 돼. 괜찮니? 근데 내가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 5P5를 한번 계산해 볼게. 내가 5P5야. 그러니까 5명이 있는데 5명을 다 나열하는 가짓수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5명을 다 나열해. 1, 2, 3, 4, 5 숫자 카드가 있는데 숫자 카드 5개 갖다가 5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들아 5부터 몇 개 곱할 거야? 5부터. 그럼 5, 4, 3, 2, 1까지 곱해야 뭐가 되는 거니? 5? P5가 되는 거 맞아? 근데 이게 마치 뭐랑 똑같아? 5부터 1까지 곱했으니까 5 팩토리알과 어떠니? 5 팩토리알과 같아지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들아 5P5는 5 팩토리알이네.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5P5가 5 팩토리알인 거 다들 동의하지? 그러면 그러면 너희가 NPN은 이게 n부터 쭉 곱하니까 n 팩토리알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아마 얘들아 별 부담 없이 이야기를 할 거야. 근데 잘 봐 얘들아. 너희가 다시 하얀색 잘 봐봐. 분명히 우리는 너희가 왼쪽 위에 있는 노란색 공식으로 계산을 하던지 주황색 공식으로 계산을 하던지 같은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너희가 이 5P5를 내가 주황색 공식 갖다가 계산을 해볼게. 주황색 공식 보여? 자, 몇 팩? 분자 몇 팩? 분자는 몇 팩? 5팩인 거 다들 동의하니 얘들아? 5팩인 거 동의해? 근데 분모가 망했지. 5에서 몇을 빼? 5 마이너스 5팩이지. 그럼 몇 팩이야? 0팩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망했어. 0팩이야. 우리가 얘들아 n팩의 정의가 n부터 1까지 곱한다라고 했잖아. 그 0부터 1까지 곱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될 뿐더러 0이 곱해지니까 0이어야 될 것 같단 말이지. 이해돼? 근데 보니까 얘들아 너희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되려면 할 수 없이 0팩은 몇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0팩은 1이라고 우리가 그냥 수학자들이 미안한데 제가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건 좀 예외인데 그냥 예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0팩은 1이라고 하죠 라고 약속해 버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뭔지 알겠니? 이해돼? 0팩이 1인 건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0팩이 몇이어야만 하는 거야. 두 개가 같으려면 1이 돼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0팩을 몇이라고 본다. 0팩을 1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이건 억울해도 할 수 없어. 그냥 가야 돼 얘들아. 이 말 이해돼 얘들아? 이건 억울하다고 얘들아. 저는 싫은데요 뭐 이러면 안 돼. 0팩은 몇이야? 1이야. 자, 또 한 가지가 얘들아 어떤 게 있냐면 또 한 가지가 여기는 좀 지워놓고 할게. 우리가 NPR이라는 건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나열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 내가 만약에 너희한테 OP0을 계산을 한번 해보래. OP0. 그럼 이거는 좀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냐? 5명 중에 몇 명을 뽑아? 0명을 뽑아서 나열을 하겠대.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안 뽑겠다는 거 아니야? 안 뽑았으니까 나열이 돼 안 돼? 그 OP0은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하래? 0개를 곱하래. 그러면 요 OP0을 노란색 갖다가 계산하는 건 불가능해. 요 말 이해돼?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해야 되는데 5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해? 빵개. 뭐 어떻게 뭐 5를 써 말아. 그치? 그래서 얘는 주황색을 먼저 계산해. 주황색 5팩을 5 빼기 0팩 5 빼기 0팩 5 빼기 0이 몇인데 5잖아. 5팩을 5팩으로 나누니까 몇 되는 거니 얘들아? 1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는 주황색으로 했을 때 1이지. 그러니까 그냥 OP형은 원래 말은 안 되는데 1이라고 하자. 여기 뭐라고 나와있니? NP형은 몇이라고 하자? 1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너희가 두 가지 추가된 거 0 팩토리알이 1인 거. 영훈아 이거 보이냐? 빨간색? 영훈아? 그래? 이 빛? 그래? 이거를 빼버릴까? 빼면 보이나? 이건 모니터니까 보이겠다 그치? 저 새끼를 어떻게 빼지? 알겠어. 그럼 처리할게. 0 내가 봐도 안 보이는데? 이쁜 색깔. 이제 쉬어야 되니까. 돼지색 한번 해보자. 0 팩토리알이 몇이라고? 0 팩토리알은 1이라고 약속할 수밖에 없는 거 알겠니? 그 다음에 너희가 np0도 몇이 되는 거? np0도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0팩은 1, np0은 1이라고 해야 이 수학이 돌아가겠구나. 맞니? 그럼 잘 봐. 우리가 배운 건 믿기 힘들겠지만 졸라 오랜 시간 너희가 참았지만 맞니? 배운 거는 합의 법칙 뭐라고? 잘 더해야 될 때 더해라. 곱의 법칙 뭐라고? 곱해야 될 때는 잘 곱해라. 맞니? NPR이 N개 중에 R개 뽑아서 나가는 거 계산밖에 안 배우지 않았니? 얘들아,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걸 갖다가 다양한 어떤 유형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야 돼. 알겠니 얘들아?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구나. 또 이런 유형은 이렇게 푸는구나. 그게 다른 단원보다 훨씬 더 강해.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것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냥 문제로서 배워야 되는 거. 정말 얘들아 경우의 수는 많이 풀수록 좋은 거. 함수는 좀 예를 들어서 너네 합성함수에서 내가 치환 개념 가르쳤을 때는 그 치환은 그걸 이해해서 정말 내가 정확히 풀어달라고 이야기하잖아.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우의 수는 좀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제 순열에 대한 내용 설명은 끝났고 내가 문제를 쭉 한번 풀어줄 거야. 알겠니? 그리고 아무튼 너희가 풀 때 좀 영혼을 가지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 이거는 알겠니? 공감할 수 있도록 없을 것이요. 여기 봐봐 얘들아 2번부터 그 합의 법칙 간단한 거 한번 봐볼 건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 이상인 경우 이게 왜 합의 법칙인지를 너희가 잘 들어야 돼. 자 다시 주사위 두 개의 눈의 합이 10 이상이니까 눈의 합이 몇이거나 10 이상이면 몇이거나 10일 수도 있고 눈의 합이 그지? 두 눈의 합이 몇일 수도 있어? 10? 1일 수도 있고 몇이 돼? 12가 될 수도 있는 거 맞아. 주사위가 제일 큰 게 6 더하기 6이니까 몇 나오는 거야? 6 더하기 6 되니까 12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일일이 세는 거야. 10 되는 게 3치는 안 되니까 4랑 4 더하기 6 있는 거 맞아. 또 5 더하기 몇 돼 있니? 5 더하기 5. 또 6 더하기 몇? 4도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몇 가지? 여기서 몇 가지? 세 가지. 11이 되려면 5 더하기 6이거나 6 더하기 5니까 이거 뭔 말인지 알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이거는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얘는 6 더하기 6이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한 가지가 되는 거 맞니? 너희가 얘들아 3이랑 2랑 1을 더할 거야? 곱할 거야? 이건 물론 더하든 곱하든 똑같긴 한데 더해야 되는 거 맞아 얘들아. 각각에 따로따로 일어나는 거니까 더하게 되면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주무시는 거 아니지 알지? 알지? 그래서 너희가 6가지가 되는 것이고 넘어가도 되지? 여기 또 가보자. 곱의 법칙 이제 한 가지 좀 봐보게 될 건데 바지가 얘들아 4개가 있고 3개의 티셔츠가 있는데 하나씩 골라야 돼. 너무 쉽지 얘들아. 바지 몇 개 중에 하나 고르고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윗도리를 선택하는 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3가지가 되니까 곱해서 이제 몇 가지다? 12가지 막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총 몇 가지 조합이 있어? 12가지 조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이야 되게 미안하지만 거의 내가 항상 옷이 똑같아. 빨아는 입어.
걱정하지 마 얘들아. 귀찮아서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집에 장롱에 새 거가 있는데 그거를 택배 상자를 뜯어서 그 비닐을 다 뜯어야 옷이 나와. 내가 그게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또 옷은 있어 얘들아. 근데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옛날 내가 교생 나갔을 때 교생 때는 이제 돈이 없잖아. 내가 니네 학교에서 교생 만나봤니? 5월달에. 그래서 나도 이제 옛날에 교생을 나가서 백석고등학교 교생을 나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정장을 입는데 똑같은 거 입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넥타이 3개랑 잘 들어. 넥타이 3개랑 그 다음에 그 와이셔츠라고 하지 얘들아. 와이셔츠 5개 샀어. 그거 좀 싸니까. 정장, 그러니까 뭐 회색 정장, 검은색 정장, 뭐 보라색을 입을 순 없잖아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4벌을 샀어 얘들아. 정장. 그럼 야 경우의 수가 졸라 많지 않냐? 3 곱하기 5 곱하기 4 아니야? 내가 넥타이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내가 셔츠 하나 고르고 그지? 보라색 셔츠, 뭐 검정색 셔츠, 회색, 흰색 뭐 이렇게 샀단 말이야. 그 동대문 가가지고. 그래서 4가지 하면 60가지가 있지 않니? 60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나중에 한 일주일, 한 열흘 지나니까 애들이 다 알더라. 그냥 뭐 이렇게 선생님 뭐 넥타이 몇 개 샀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애들이 표 만들어가지고 미친놈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은 뭘 입고 올 것인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눈썰미가 장난이 아닌가 봐. 나는 그냥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냥 그때만 해도 막 그냥 이렇게 사가지고 돌려 입으려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요런 게 얘들아 고배 법칙이 아닐까 싶어.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마 하회 법칙, 고배 법칙 앞에 니네 문제가 아까 78개인데 속으로 막 욕하던데 목요일까지 아침에 다 외우라 그러니까 막 욕하는 것 같은데 너희가 풀어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되게 금방 풀 거야. 이거 다 하는데 몇 개 빼고는 거의 뭐 이렇게 한 1시간, 2시간이면 다 하게 될 거거든. 여기 연습하려고 쉽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해봤으면 얼마나 빨리. 이거 봐봐. 4 곱하기 3은 12 하면 이거 몇 초 만에 넘어가? 3초 만에 넘어가잖아. 그럼 78문제니까 얘들아 234초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런 거라는 거야. 뒤로 가보자.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공식을 설명을 한번 해줄 거야, 얘들아. 공식 설명을 한번 해줄 거야. 이건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알아둬야 돼.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일단은 먼저 그냥 외워서 계산한다라고 치게 되면 그냥 암기다라고 치게 되면 자 여기 지수가 몇이라고 써있니? 여기 지수가 4. 여기 지수는 2.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는 게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는 게 공식이야 그냥. 그러니까 몇 곱하기 5 곱하기 몇 되는 거? 5 곱하기 3이니까 몇 가지가 되니? 15가지 이제 약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아마 공식으로 외우면 되게 간단하지 않냐? 소인수분 한 다음에 지수에다 몇 더한다?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한다라는 거. 알겠니? 하나 더 해볼까? 일단 108은 소인수분해가 안 돼 있잖아. 우리가 108을 소인수분해를 좀 해줘야 돼 얘들아. 108은 니네가 뭐 2 곱하기 54라고 먼저 쪼갤 수가 있어. 근데 54라는 것은 또 2 곱하기 27이지. 2 곱하기 27. 27은 3의 3승이잖아.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얘들아 3의 3승이 되는 거 맞니? 2의 제곱에다가 3의 3승. 됐어. 그래서 지수에다가 1 더하면 몇 되니? 지수에다 또 1 더하면 3. 여기다 1 더하면 4. 3 곱하기 4니까 몇 가지? 12가지. 3 곱하기 4. 12가지. 이렇게 나오게 돼. 그러면 너희가 뭐 솔직히 뭐 공식 갖다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건 뭐 겁나 쉽게 갈 수가 있고 하더라. 요거는 겁나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구하는지를 내가 왼쪽에다가 다시 2의 4승에다가 3의 제곱 한번 다시 써볼게. 이거의 약수가 왜 지수들에다 1 더한 다음에 곱하면 약수가 될 것인가를 어떤 경우에서 즉 고배 법칙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고배 법칙이야. 너희가 우리가 편의상 이 자연수를 n이라고 하자. 이 자연수를 우리가 n으로 줄게. 그러니까 n이라는 수가 2의 4승 곱하기 9라는 어떤 수야. 그러면 우리가 n이라는 어떤 수의 주머니 안에 2의 4승이니까 2가 4개 들어있다라고 봐볼 거야. 2라는 숫자가 4개가 들어있어. 3이라는 숫자는 2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0이라고 할까? 0? 2라고 쓰여있는 공이 4개. 주머니 안에 2공이 4개.
3번 공이 2개가 들어있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주머니에 손을 넣어가지고 너희가 원하는 만큼 공을 뽑을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번 공을 2개를 뽑고 3번 공을 하나를 뽑잖아. 너희가 총 3개를 뽑았는데 그게 2번 공 몇 개? 2개. 3번 공이 몇 개? 하나. 그러면 이 숫자를 우리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보자 이거야. 얘가 약수 아니니? 2의 제곱 곱하기 3은 이놈의 뭐가 돼? 약수가 되는 거 맞아. 너희가 얘들아 공을 뽑았어.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너희는 10이라는 약수를 하나 뽑은 거야. 만약에 얘들아 너희가 3만 뽑았어. 3만. 이거랑 3만. 공을 하나 뽑았는데 그게 몇 번 공이야? 3번 공. 3도 어때? 요 녀석에 약수가 되는 거 맞아. 3도 약수야. 만약에 안 뽑았어 얘들아. 안 뽑으면 뭐라고 보는 거야? 1로 보자 이 소리인 거 맞아? 안 뽑는 건 1로 볼 거야. 지금 이 경우에서 잘 들어. 2가 몇 개가 있다고 얘들아. 2가 총 공이 몇 개가 있어? 4개가 있는 거 맞아. 그럼 너희는 선택이 2를 4번 뽑거나 얘들아 4번을 뽑거나 2를 3개 뽑거나 2개 뽑거나 1개 뽑거나 2를 안 뽑을 수도 있지. 2를 뽑는 가지수가 발을정자로 나타내면 몇 가지가 되는 거야? 5가지가 되는 거 맞아. 2번 공이 4개가 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뽑는 건 알 거 아니야. 근데 안 뽑을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추가되는 거야. 안 뽑는 경우에서 하나 추가.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5가지가 되는 거야. 다시 지수가 몇이야? 4승이니까 2번 공이 몇 개 있어? 4개가 있지. 안 뽑는 가지수가 정해지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5가지가 되는 거야. 안 뽑으니까 5가지. 됐니? 그러면 얘들아 3번 공도 마찬가지야. 3번 공이 몇 개가 있어? 2개가 있으니까 하나 뽑거나 2개 뽑거나 아니면 안 뽑거나 안 뽑는 거 얘들아 몇 가지? 1가지가 추가되는 거 맞아. 그래서 사실 2번 공을 선택하는 가지수가 5가지, 4 플러스 1가지가 되는 거고 3번 공을 선택하는 가지수가 2 플러스 1가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이거야. 공을 뽑는 가지수가 이 개수보다 1가지가 더 많은 이유는 안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 이제 지수에다가 1을 더하게 되는 거. 요거 뭔 말인지 좀 알겠니? 뭐 간단하게 요거 한번 더 해볼게 얘들아. 2의 제곱 곱하기 3의 3승. 우리가 2번 문제 다시 한 번만 해보면 자 2번 공이 몇 개 있어? 2번 공이 2개 있지? 그럼 너희는 2번 공을 한 번 뽑거나 2번 뽑거나 아니면 안 뽑으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야? 3가지 경우의 수. 3번 공이 3개 있으니까 하나, 둘, 3개 아니면 안 뽑는 4가지가 되는 거 맞니? 그래서 4. 아까랑 똑같이. 그러니까 너희가 안 뽑는 가지수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수에다가 몇을 더한다.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한다. 요게 그 약수의 개수에 대한 내용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우기도 하고 고1 때도 애들 한번 뭐 공식처럼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경우의 수 입장에서 그냥 외웠다면 지금까지 만약에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그냥 외웠다면 아 그렇기 때문에 지수에다가 1을 더해서 곱하는구나. 알겠니? 공식은 공식이고 이해는 이해고 외우긴 외워줘야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고 그 19번 쪽 가볼게요 얘들아. 19번이야. 요거는 뭐 시작할 때 내가 간단하게 언급을 한번 또 하기도 했었는데 50원짜리랑 100원짜리랑 5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50원짜리가 3개 얘들아. 50원짜리 3개. 50원짜리가 곱하기 3개. 100원짜리는 2개. 500원짜리가 4개. 0원을 지불하는 건 항상 제외가 돼 얘들아. 뭐 지불해야 되는데 빵원이면 지불을 안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잘 들어. 니네가 이 말 뜻을 이건 한 번 들어놓고 얘들아 다시는 애들 까먹으면 안 돼. 이건 국어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위에 아래 위에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니네 필요한 친구들은 괄호 열고서 좀 적어놔도 괜찮아.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불 방법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지불 방법의 수. 방법의 수. 1번 문제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지불 방법의 수. 니네 가끔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세금을 뭐 추징을 당했다든지 얘들아 세금은 잘 내고 살아야 되는 거 맞아, 그치? 맞아. 탈세하면 안 되고 세금 잘 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걸렸어. 뭐 이렇게 세금을 걸려서 뭐 1억을 내래. 그래서 빡쳐서 1억을 동전으로 가져가. 그럼 동전으로 세무서에다 던지고 오는 거야. 그럼 세무서 직원들은 이제 그걸 세고 앉아 있는 거지, 얘들아. 100원짜리로 1억 살려면 좀 빡치지 않겠냐, 얘들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100원짜리 1억 살려면 많이 힘들 거야, 그치? 뭐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아마 니네가 본 적도 있을 거야.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런 것도 있어. 니네 뭐 삼성이랑 애플이랑 뭐 한판 붙었었잖아. 스마트폰 갖다가 뭐 이렇게 누가 따라 했네, 만에 특허가 어떠네 막 했을 때 이제 삼성이 이제 애플한테 좀 얼마 물어주게 됐을 때 그게 뭐 얼마나 큰 돈이겠니, 얘들아. 뭐 몇백억 물어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이렇게 미국에서 그것을 뭐 1센트 동전으로 뭐 갖다 주네 만에 뭐 소문이 돌았던 적은 있어. 근데 뭐 그러진 않겠지. 쪽팔리게 뭐 기업이 뭐 그렇게 아마 하진 않겠지, 그치? 맞아. 그래서 그리고 뭐 100억 원을 1센트로 만들기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 그지? 동전 갖다가 얼마나 많은 금속이 필요하겠니,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가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지불 방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방법은 똑같이 1,000원짜리를 주더라도 100원짜리 10개인지 500원짜리 2개인지 1,000원짜리 하나인지 이건 분명히 얘들아 어떤 거야? 분명히 다른 지불 방법의 수인 거 맞아? 니네 뭐 예를 들어서 세배하러 갔어. 뭐 내년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세배를 하러 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세배하러 가면 얘들아 뭐 나도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 계실 때 그러니까 좀 빡빡한 돈 있지. 그 뉴스에 아니 뭐야 어디 가서 슈퍼가 아니라 뭐라 그러지? 은행 가서 빡빡한 돈을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금액도 분명히 물론 금액을 죄송해요 할머니 금액도 중요하지만 맞아 얘들아 근데 좀 되게 얘들아 좀 쎄빠돈이라고 알지 이렇게 손 빌만한 거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1,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그렇게 주셨던 기억이 나. 그럼 솔직히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떠니 굉장히 그냥 좀 기분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나도 뭐 지금은 내가 이제 가슴 아프게 받는 입장이 아니라 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뭐 부모님 생신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황금이 짱이야. 그래서 드릴 때 좀 아무래도 이제 5만 원짜리 뽑아서 드릴 때 좀 이렇게 따뜻한 거 있지 이렇게 뭐 그걸로 드리지 뭐 이렇게 찌그렁탱이 해가지고 막 드리면 조금 그렇잖아 얘들아. 사임당 누나 좀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막 이렇게 좀 기스나 있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딱 펴가지고 드리면 그래도 기분 좋지 않냐. 그 다음에 합동으로 맞춰서 뭔지 알지? 회전시켜서 대칭 이동 시켜서 포개어지는 거 알지 얘들아. 5만 원짜리가 이렇게 탁탁탁 포개어서 드려야지. 또 이렇게 그냥 주면 좀 그렇잖아 그지? 뭔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너희가 지불 방법이라는 건 금액이랑 달라. 금액은 돈이 그냥 얘들아 액수만 같으면 금액은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근데 방법은 똑같이 500원을 줘도 뭐 100원을 줘도 100원짜리 하나인지 50원짜리 두 개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하자라는 것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이제 문제 풀어줄 거니까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일단은 지불 방법의 수는 50원짜리 두 개랑 100원짜리 하나를 다른 것으로 볼 거야. 이 말 이해돼 얘들아? 50원짜리 두 개 100원 100원짜리 하나로 100원 분명히 뭘로 본다? 다른 것으로 볼 거야. 그럼 이거는 아까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한데 잘 봐라. 50원짜리 몇 개 갖고 있어? 3개를 갖고 있는 거 맞아. 그럼 얘들아 50원짜리 3개를 너희가 지불을 할 건데 너희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약수랑 똑같아. 3개 있으니까 50원짜리를 하나 지불하거나 2개 지불하거나 3개 지불하거나 지불을 안 할 수도 있는 거 맞아 얘들아. 지불을 안 해버리면 되는 거 맞아? 몇 가지야 또. 그러니까 너희가 동전이 3개인데 지불할 수 있는 50원짜리가 지불되는 방법의 가지수가 몇 가지다? 4가지가 되는 게 왠지 알겠어?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러니까 50원짜리는 하나 둘 셋 혹은 빵개 지불할 수 있지. 마찬가지로 얘들아 100원짜리도 2개 있으니까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몇 개 주거나 빵개 주거나 몇 가지야? 3가지가 있는 거고 500원짜리가 4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4개인데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몇 가지가 있는 거야? 5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 맞아. 그래서 50원짜리의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 100원짜리의 경우의 수, 500원짜리의 경우의 수를 다 곱하면 얘들아 몇 가지인데 다 곱하면 60가지가 나오게 되는 건 맞아. 60가지인데 만약에 얘들아 다 안 줘버리면 지불을 안 한 게 되잖아. 50원짜리도 안 줬고 100원짜리도 안 줬고 500원짜리도 안 줘버리면 얘들아 어때? 빵 원은 지불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60가지 중에 너희가 잊지 말고 해줘야 되는 게 몇은 하나 빼주자, 1은 하나 빼주자라는 거. 이게 집을 방법의 경우의 수. 거의 뭐 이런 표현도 나오긴 하지만 거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여기 네모친 표현 있지? 거의 집을 방법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 이렇게 얘들아 좀 많이 나오니까 얘는 그리고 너희가 곱의 법칙에다가 물론 얘를 빼먹지만 않으면 되겠지만 그치? 이건 바로 곱의 법칙으로 풀리기 때문에 요 정도는 너희가 그냥 바로 약수의 개수 구하는 것처럼 해줬으면 좋겠어. 문제가 되는 건 솔직히 집을 금액이 문제지. 금액은 일일이 해봐야 되거든. 내가 해줄 거고. 근데 집을 방법은 안 틀렸으면 좋겠어. 약수의 개수 구할 때랑 좀 비슷하니? 자, 그러면 이제 집을 금액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 집을 금액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주는지는 필요 없고 액수만 중요한 거야. 정말 말 그대로 액수만 중요한 거야. 50원짜리가 2개든 100원짜리가 한 대든 좀 정 없지, 그치? 그러니까 뭐 계좌이체 해주는 거랑 똑같은 거지. 맞아요. 계좌이체가 뭐 1000원짜리가 가는지 뭔지 모르잖아, 그치? 찍혀있는 돈만 맞으면 되는 거 맞아. 집을 금액의 경우의 수는 자, 일일이 해봐야 돼. 너희가 얘들아 지불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액수부터 가장 큰 액수가 될 때까지 일일이 해봐야 돼. 얘들아 속도도 중요하지만 정확성이 훨씬 중요해. 이건 정말 일일이 해줘야 돼. 맞아. 일일이 하라 그러면 애들이 귀찮아서 얘들아 별로 안 해. 안 하고 자꾸 물어봐. 나한테 시켜. 안 할 거야. 나도 얘들아 알겠니? 내가 이번에 한번 해줄 거고 집을 금액의 경우에서 한번 세볼 수 있도록 하자. 자, 지불할 수 있는 돈 중에 가장 작은 금액이 얼마야? 가장 작은 게 얼마야? 50원. 쓰는 거야, 50원. 그 다음에 100원. 60원은 안 되잖아. 뭐 10원짜리가 없으니까. 50원 다음에 얼마? 100원. 잠깐만. 여기 100을 이렇게 쓸게. 100 다음에 얼마? 150원. 얘들아 150원이 그러니까 100원 같은 게 50원이 2개인지 100원이 1개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100원 지불할 수 있어? 그럼 끝난 거야. 150원. 그 다음에 얼마? 200 돼? 200 돼? 200 돼? 250 가능하니? 250 가능해? 50원짜리 몇 개밖에 없어. 50원짜리 지금 3개밖에 없긴 한데 250 가능해? 뭐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2개랑 50원짜리 하나 이러면 가능해? 자 300원 가능하니 얘들아? 300원? 350 가능하니? 가다 보면 얘들아 400원 가능한가? 400원 가능해? 100원짜리가 몇 개야? 2개니까 100원 갖다가 200원 만들 수 있지. 50원짜리가 몇 개야? 그럼 150원 만들 수 있지. 그럼 350까지는 가능한데 400은 가능해 안 해? 그럼 400은 건너 뛰면 되는 거야. 이런 것만 꼼꼼하게 너희가 건너 뛰어주면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너희가 400원 안 됐으니까 450원은 450 돼? 안 돼?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 500은? 500원짜리 하나 550 돼? 550 되는 거야 얘들아. 또 600 되니 얘들아? 600? 600 되는 거 맞아 얘들아? 600? 650 되나? 650? 650 돼? 700 돼 얘들아? 700 분명히 돼? 지금 머릿속에서 만들고 있는 거야. 막 넘어가는 거 아니지 얘들아? 700 만들었어 얘들아? 뭐 500원짜리 하나랑 100원짜리 2개 이렇게 만들었어. 자, 또 750 되니? 750? 750 안 되나? 750 5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500원짜리가 4개나 있으니까 500원짜리 하나면 500이지. 거기에다가 750이니까 얼마만 만들어주면 돼? 250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500에다 250 하는 거 아까 250 가능했으니까 어때? 500 더하기 250 하면 750 나와? 보니까 아까 거 좀 이용할 수가 있지. 500 더하기 300 하면 얼마 나와? 800. 500 더하기 350 하면 850. 800이랑 850까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지금 이만큼이 몇 가지 나와 얘들아? 8가지가 나오지. 요 부분만 몇 가지 나와? 요 부분만 8가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850원 가능한 거 아직 안 끝났는데 얘들아 일단 500원짜리 몇 개 쓴 거야. 지금 내가 오른쪽 네모에다 쓴 게 500원짜리 몇 개 쓴 거야? 한 개 쓰게 된 거 맞아. 그래서 500원짜리를 한 개 썼을 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된 거 맞아. 요 말 이해되겠냐? 그러면 우리가 이 망할 500원짜리 몇 개나 있어? 그럼 또 이제 1000원일 때, 뭐 1050원일 때, 1100원일 때 쓸려면 쓰겠지만 조금은 어때? 우리가 요령이 좀 붙지 않아? 분명히 얘들아 여기를 좀 이제 좀 더 부연 설명하면
세기는 세는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얘들아 세는 걸 다시 한번 해볼까? 빨간색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니네 50원부터 여기까지 50원부터 350원까지가 몇 가지가 있었어? 이만큼은 몇 가지가 있어? 이만큼은 7가지가 있게 되는 거 맞아? 근데 500원짜리가 하나 쓰였을 때 500원만 하나 쓰였을 경우의 수에다가 500원에다가 우리가 좀 전에 구해놓은 7가지를 더한 금액이 다 되지. 그럼 500원짜리를 하나 쓰고 더하기 7가지를 해주게 되니까 총 이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8가지가 추가됐던 거 맞아. 그러면 500원짜리 2개 쓸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니? 500원짜리 2개 쓰면 일단 얼마 만든 다음에 1000원을 만든 다음에 1000원에다가 또 여기 있는 얘들아 어때? 7가지를 어때? 더해줘도 되는 거 맞아? 뭐 1050, 1100 이런 식으로 싹 다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이것도 몇 가지가 돼? 이것도? 그 다음에 500원짜리 3개 써도 몇 가지가 돼? 그러면 세기는 정말 세야 되지. 정말 세기는 세는데 똑같은 건 어때 얘들아? 중복되는 건 한 번씩만 세도 괜찮은 거 맞아? 이렇게 세면 어떠니? 좀 더 기술적으로 우리가 셀 수는 있겠지. 근데 세야 돼. 알겠니 얘들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세기는 세야 돼.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내가 기술적으로 뭐 8가지가 나온다 이런 것들은 뭐 경우에 따라서 지금 좀 힘든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 알겠니 얘들아? 정말 얘들아 노가다 뛰어서 정말 세면 정말 너희한테 얘들아 좋은 날이 올 거야. 정말 뻥이 아니라 내가 중3 때 고1 될 때 거기 수학 배울 때 얘들아 2의 백승 계산한 새끼 있어. 대진고에 내 친구 중에 얘들아 2의 백승 진짜 계산했어. 얘들 이틀 동안 연습장 보여줬어 나한테. 알겠니? 연습장 쓰다가 막 비퍼 막 이렇게 막 가로도 쓰다가 해서 2의 백승 계산해서 뭐 누구도 확인해주지 않아. 근데 2의 백승이 몇인지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아는 건 2의 백승이 31자릿수라는 건 알거든? 근데 아무튼 그 새끼가 구한 숫자가 31자릿수가 나왔어. 알겠니? 엄청나지 않니? 좀 찐따 같기도 하지만. 그리고 2의 백승을 계산하면 최고자리 숫자가 1이라는 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거든? 그것도 맞았어. 뒤에 숫자는 아무도 계산해주지 않았지만. 컴퓨터로 계산해도 오류나잖아. 내가 계산기 계산하면 에러 뜨는 거 알지, 그치? 아무튼 그렇게 근성 있는 놈들이 잘해. 그러니까 이것도 너희가 노가다 뛰어봐. 하다 보면 아 뭐야 나 계속 지금 노가다 하고 있네. 내가 좀 이렇게 아까 세는 거 7가지는 좀 앞에다가 다시 세도 괜찮겠네.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되는 거지. 이건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야. 알겠니? 조금 무식하게 풀어도 괜찮아.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통해서 너희가 집을 방법의 경우의 수와 집을 방법의 경우의 수와 집을 금액의 경우의 수가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문제의 뜻을 너희가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거 넘어가도 괜찮지? 이 내용은 뒤로 가봅시다. 뭐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넘어갈 거고 여기 32번 쪽에 가보게 되면은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해. 얘들아 지금까지 한 것도 중요하지만 수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수형도. 자, 너희가 죽을 것 같아 하니까 너희 끝을 보여줄게. 순열까지는 어차피 못 풀 것 같고 뭐 한 두세 개 더 풀면 오늘 끝나. 형광펜 돼 있는 게 한 2개나 3개 이 정도 해가지고 얘들아 오늘을 일단 마무리 지어줄 거야. 알겠니? 아 잠깐만 이 프린트가 순열이랑 같이 있지. 이거 끝까지가 아니네 얘들아. 이게 여기까지네. 40번까지야. 40번까지. 숙제가 몇 번까지야? 이거 숙제가 40번까지. 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32번을 보게 되면 5명의 직원 ABCDE가 회의를 위해서 각자 스마트폰을 한 곳에 모아놓을 때 참 바람직하지 않니?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 회의가 끝나고 얘들아 각자 하나씩 집었을 때 직원 A만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고 나머지 직원들은 뭐 찐따야? 4명의 직원들은 다 자기 스마트폰이 아닌 스마트폰을 집은 거야. 맞아. 좀 찾아주지. 그지? 너희가 일단은 뭐 요거를 이제 알파벳에 놓을 때 너희가 어떻게 놔주면 좋냐 하면 사람이 ABCD 있잖아. 사람이 ABCD. 그래서 A 사람의 스마트폰을 스몰 a라고 둘 거야. B 사람의 스마트폰 그 다음에 D
이렇게 놔버리게 되면 좀 문자를 놓을 때 좀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알겠니? 같은 알파벳은 같은 그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수영도라는 게 별게 아니야. 어차피 얘들아 직원 A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었으니까 얘는 게임 끝난 거 맞아? 나머지 애들이 그 누구도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지 않았을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 맞아? 잘 봐. 그러면 수영도를 그리는 걸 잘 봐야 돼 너희가. 그리고 너희가 아 이런 걸 수영도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B, C, D, E 이렇게 쓰는 거야. 수영도를 그린다는 게. 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B 밑에다가 가능한 것들을 다 쓸 거거든. B 밑에다가 가능한 것들. 내가 초록색으로 써줄게. 그럼 B는 어때 얘들아? B가 B 집으면 돼? 안 돼? B는 B가 아닌 걸 집어야 되지. 그럼 누구 집어야 돼? C, D, E를 집어야 되는 거 맞아? B가 집을 수 있는 건 C 아니면 D 아니면 누굴 집어야 돼? 이 거를 집어줘야 되는 거 맞아? 그 다음부터 얘들아 나뭇가지 그려가면서 셀 거야. 셀 때 꼼꼼하게 세주면 돼. 자 얘들아 첫 번째 B가 누구 거 집었어? C 거 집었어. C 거 집었어. 그럼 뭐 남았어? B, D, E가 남은 거 맞아? 주인이 아직 없는 핸드폰이 BD가 남아서 BD. 그럼 C가 집을 수 있는 건 B 이거나 아니면 D 이거나 아니면 E를 집을 수 있는 거 맞아? C가 C를 집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배제돼 있으니까. 요 나뭇가지 이해되니 얘들아? 요 나뭇가지. 자 그러면 너희가 첫 번째 줄 봐봐. C, B니까 D 남았지. D인데 2D밖에 안 되지. 2D 이렇게밖에 못 쓰지. 자기가 하나도 안 집으려면. 자 CD 봐봐 얘들아. CD 이거는 너희가 뭐 강의 봐도 되고 완전히 그려봐도 되니까 그냥 너희가 지금 머릿속에서 해봐. 뭐 별거 아니니까 CD를 집어서 누구 남았어? B, E 남았지. B, 근데 얘들아 여기가 B고 E면 안 되잖아. 2B밖에 안 되지. 2B 얘가 2고 얘가 뭐여야 돼? B가 B이면 안 되잖아. 2가 2 거 집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C2 스마트폰 C2가 없어지면 BD 남지 않았니? BD. 그래서 D, B는 안 되니까 그냥 갑자기 B 이렇게 쓰지. B, D. BD. D, B는 안 되니까 BD만 되지. 그래서 너희가 이런 그림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수영도라고 합니다. 라는 거. 이게 수영도야. 이렇게 노가다를 하면 빼먹는 일이 없어서 굉장히 강력한 게 되는 거야. 이 수영도라는 게. 그러면 잘 봐봐 이제. 자, 뭘로 시작했어? 여기 뭘로 시작했어? C로 시작했을 때 몇 가지가 나왔어? 3가지가 나왔다면 D랑 E로 시작해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가 나올 것이다? 3가지가 나올 것이다. 물론 의심감은 해봐야 돼. 맞아. 근데 공평하게 뭐 C로 시작하든 D로 시작하든 E로 시작하든 몇 가지? 3가지. 총 몇 가지? 9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얘들아. 9가지. 이 말 이해되겠니? 그래서 너희가 우리가 수영도를 이용해서 9가지라는 것을 좀 구했어. 괜찮니? 수영도를 이용해서.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뒤로 좀 가서 얘들아 뒤로 가서 그 39번 마지막으로 얘들아 한번 보고. 자,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x, y, z는 몇부터 몇 사이에 눈이 나오니? 몇부터 몇 사이? 1부터 6 사이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거를 세는데 셀 때 잘 세자 이 소리요. 왼쪽에 다시 한번 써줄게. 3x 그 다음에 2yz가 이제 15가 되는 거지. 요게 이제 15. x, y, z는 1부터 6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반적으로 요령이 뭐냐 하면 개수가 제일 큰 거를 먼저 세주는 게 우리한테 좀 편해. 그러니까 개수가 제일 큰 게 x의 개수가 제일 크지 않니?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얘들아 세는 과정이 합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나는 x가 1일 때를 한번 셀 거야. x가 1일 때, x가 몇일 때? x가 1일 때. 쭉 셀 거야, x가 1일 때. 그럼 당연히 좀 이따 x가 2일 때도 세고 3일 때도 세고 가능할 때까지 내가 세게 되겠지. 그 다음에 그것들을 다 어때? 나중에 다 더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나는 x가 1일 때를 세줍니다. 자, x에다 1 넣어주면
3이 넘어가니까 2y 더하기 z가 몇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 맞아. 그러면 또 얘들아 그 중에 개수가 큰 게 y의 개수가 크지 않냐? 그래서 y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야 되는데 야 z가 커봤자 몇 밖에 안 돼. 아무리 커봤자 6밖에 안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뭐 y가 1이거나 그러면 z가 10 돼야 되니까 안 되잖아. y가 2도 안 되고 y가 몇일 때부터니 y가 3일 땐 가능한 거 맞아. y가 3이면 z가 몇? 6 되는 거지. 3이면 6 돼. y가 4면 몇 되는 거야? 4면 z가 4. 8 더하기 4가 10이니까. 5면 6이면 안 되지. 6이면 z가 0 될 순 없지. 1부터 6까지니까. 그럼 x가 1일 때 yz가 몇 가지가 나와? 3가지가 나오는 거 맞아. 그래서 오른쪽에다가 3가지 구해놨구나. 좀 이따 더 해야 되겠구나 라고 써놓는 거야. 맞아. 정말 꼼꼼함이 필요한 거야 얘들아. 정말 꼼꼼함. 알겠니? 자, 그 다음 지우고 이제 x가 또 1일 때 셌으면 몇일 때 세? x가 2일 때도 또 세줘야 되는 거 맞니 얘들아? x가 2일 때. 근데 1일 때보다 2일 때 세는 게 더 빨라져. 왜냐하면 얘가 몇이나 돼? 얘가 6이지. 넘어가면 9거든. 작아졌어. y가 1은 되니 안 되니? y가 1이면 z가 7 되니까 안 되는 거 맞아. 그래서 y가 몇일 때 y가 2고 5고 3이면 3이고 4면 1이고 까지 되지. 또 몇 가지야? 3가지. 또 3가지. 3가지. 됐니? 지금 합의 법칙이야. 이런 게 합의 법칙이다 이 소리야. x가 또 몇일 때? x가 또 몇일 때? 3일 때. 빨리 세보자 얘들아. x가 3 넣어주게 되면 9 넘어가면 6 되는 거 맞니 얘들아? 이거 6 되는 거. y가 1이면 4고 2면 2고 3이면 안 되지. 몇 가지야? 2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 맞니? 자 얘들아 x가 3 했으니까 4일 때 한번 해보자 얘들아. x가 4일 때 x가 4면 2y 더하기 z가 10이 넘어가니까 3 되는 거 맞아? 1, 몇이야? 1, 되고 더 이상 없지. 몇 가지? 한 가지. 총 몇 가지야? 그래서 얘들아 9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 맞아. 됐니?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가 대표 문제 풀이야.